김정은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한미동맹? 아닙니다. 대한민국 무서워해요. 북한은 뻔해요. 내가 조금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집안은 뭐 3대가 멸종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왜 하느냐? 북한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는 아무 때나 갖다 쓰나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상식적인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북한은 저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선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충격은 어땠나요? 일단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선거를 하라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딱 이게 정해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선거철 보니까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 방송차라고 하나요? 음악 틀어놓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뭐 기여 몇 번 땡땡땡 하면서 그 유세단이 있더라고요. 유세하는 사람들. 무슨 선거철인지 축제철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 게 놀랍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국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의 기준이 맞으면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 그 선거할 때 물어봤어요. 누구 찍어야 되냐. 뭐 어렵더라고요. 이쪽도 찍으라 저쪽도 찍으라 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긴 진짜 북한이랑 다르구나. 그걸 느꼈고, 북한은 뻔해요. 선거 이제 내가 조금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집안은 뭐 3대가 멸종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왜 하느냐? 북한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는 아무 때나 갖다 쓰나 정말. 아우 어이가 없어갖고. 그거 지금 흉내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놀랬던 게 아니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대통령도 욕을 하고 정치인도 욕을 하고, 제일 관심사가 정치더라고요. 제일 또 만나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정치더라고요. 원수가 된대요. 정치 이게 관점이 다르면. 일단은 국민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국민이 뽑으니까. 근데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막 그 시위였던 것 같아요. 국민이 뽑아서 올리기도 하지만 막 내려오라고 시위를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좀 무섭다는 생각도 했고 나중에.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제가 북한에서는 그걸 전혀 못 느꼈어요. 혼란스럽지도 않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 머리에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 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평생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정치인들끼리 막 물고 뜯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원수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또 만나서 악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여기는 앞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이러다가 뒤에 가면 술 마신대요. 그게 하나의 쇼대요. 관심을 끌기 위한. 이것도 너무 북한이랑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끼리 막 그 암적인 투쟁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내놓고 막 정책을 놓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행보가 좀 충격이었어요. 대통령도 인스타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 소신도 밝히고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이 하트도 달고 댓글도 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김 부자 그냥 얼굴만 봐도 신을 본 것 마냥 막 손도 안 씻고 세수도 안 할 정도인데, 여기는 대통령을 높이 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어떤 친구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 일단 그런 문화들이었고요. 현재 북한의 정치 상황은 얼마나 후진적인 건가요?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만났을 때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구해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기하다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러면서도 걸어왔대요. 그리고 네가 발 디딛고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해 온 게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분열하는 것 같지만 잘 뭉쳐지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쪽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북한 같으면 이런 일이 또 있지도 못하죠. 다 죽여버리니까. 아니 자기 고모부 형 다 죽여버리는 게 북한인데, 그래서 저는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와 이런 자유들을 이제는 좀 훈훈하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김정은이 저놈이 아주 배때기 꼬실 정도로 좀 잘 뭉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남 갈등은 북한의 이익이 되지 절대 손해가 되지 않거든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대통령? 아니에요. 한미동맹?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서워해요. 뭉치는 거. 5천만이 하나가 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거. 이거를 남남 갈등을 김일성 때부터 대남 하나의 공약으로 삼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게 있냐면 대남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베테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5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빠삭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베테랑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상식적인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북한은 저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요. 좀 훈훈하게 김정은이가 배때기 좀 정말 아파가지고 잠 못 잘 정도로 대한민국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되던 우리가 품격과 어떤 이런 올바른 건전한 언어로 서로 비판하되 조언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걸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 했대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삼류래요. 다 그냥 앞서고 세계를 진두지휘하지만 정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 못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북한이 좋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독재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서로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있지만 국민을 너무 갈라치고 국민이 너무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정치인들이 자제해줬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이제 정치도 빨리 자유민주주의 식으로 변화가 되든가 무너지든가 어떻게 좀 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또 미워하지 마세요. 나 이제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제가 느낀 걸 솔직히 말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엄 이후 많은 시위들과 탄핵 과정 등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제가 그 계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와서 말로 많이 들었어요. 말로 많이 들었고 그때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놀랍게 그걸 봤어요. 그거 누가 올려가지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못 겪어봤잖아요. 제가 그때 선교단에서 우리 찬양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계엄이 일어났대라고 누가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는데, 일단 그날의 모든 거래소들이며 주식이며 완전 바닥을 쳤더라고요. 아니 계엄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걸 놀랬어요. 집에 와가지고 TV를 켰어요. 봤더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계엄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복잡하더라고요. 막 국회 상황도 너무 어렵고. 근데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죠. 1차적으로는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게 뭔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걸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너무 지금 말하기가 곤란스러운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어느 한쪽이 잘했고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라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양쪽이 다 잘못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요. 일방통행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악플다는 사람들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무작정 한쪽이 맞다고 말하고요. 무작정 한쪽이 잘못했다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와,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걸 대한민국에 처음 봤는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건강한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려면 저는 올바르게 분별을 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괜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좀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좀 언론에서 흠집 안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다 내. 그리고 다 비판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너무 분노를 심어주고 막 썸네일도 이상하게 달아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고 어느 대통령이 되든 그 인격이라는 게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그걸 빙자해서 인민재판 못지않은 너무 끔찍한 그런 그거 보면서 난 정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만 한멸이 느껴져요. 이건 제 진심인데 뉴스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저 힐링이 안 돼. 분노만 살아나요. 너무 갈라치기 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좀 이렇게 좀 지켜보고 평가를 해도 건강하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썸네일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저 욕해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김정은이보다 대통령에 대해서 더 나쁘게 쓰여 썸네일을 달아나요? 난 그걸 여러 차례 느꼈어요.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저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드라마 히트치는 거 봐도 어떤 드라마가 히트쳐요? 폭삭소 속가수다. 사랑하고 가족애가 그 풍파가 있지만 우리가 힐링이 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추억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드라마들이 잘 되잖아요. 난 폭삭소도 속가수다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막 펜트하우스 같이 막 죽이고 뺏고 그게 사람이 볼 거예요. 그게 맨정신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긴 하지만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가 더 나가면 강은정이 극자다, 극우다 뭐 난리가 나겠죠.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너무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혼란을 제 국민한 사람인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저뿐이겠어요? 얼마나 피곤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참여를 안 하다 보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퇴하겠죠.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강제 결혼, 성매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 팔려가고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저는 북한에서 북한 여성들이 팔려간다라는 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뭐 그게 다 가짜인 줄 알았고요. 그렇게 심각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팔려왔어요. 제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3번을 당했거든요. 북한에서 아는 언니한테 속아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탈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팔려왔더라고요. 아는 언니가 저를 속아서 팔았고 거기서 2번 더 팔려갔죠. 야, 이 인신매매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참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팔려가는 건 기분 나쁜데 팔려가야 살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게 너무 처참했어요.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재앙이 일어나요. 이게 뭐 전쟁이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35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상태에서 국경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1차적으로 그냥 중국으로 무작정 뛰어넘어왔어요. 진짜 와가지고 밥 얻어먹고 담배 좀 따주고 농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처럼 카더라 통신이 퍼진 거죠. 중국에 가면 잘 산대 뭐 어쩐대. 근데 이 북한 땅에서는 도저히 영어를 써봤자 그 땅에서는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오죽하면 남편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 너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서 쌀 좀 구해와라 라는 남편도 있었대요. 난 엊그제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짐작되세요? 근데 제가 함부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면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럼 나가서 뭐라도 하지. 할 게 없다니까요.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일도 못하게 해요. 아니 나가봤자 일할 것도 없고 국가에서 돈도 안 줘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 불법이라고 그래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초창기에. 뭘 해요? 앉아서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은 지능순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탈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최악의 조건이다 보니까 이 국경 접경 지역에 이 사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국으로 온 거죠. 와서 보니까 속아서 팔려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처럼 그래 내가 팔려가는 거 알면서도 중국으로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한테 돈 벌어서 가족만 먹일 수 있다면 이런 각오로 팔려온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충격받은 게 이게 연장선인데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그 세창가? 그거를 못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 사람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북한 주민들, 여성들 속에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팔려가는 걸 알면서도 넘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저랑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벌러 이제 왔지만 근데 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탈북해서 팔려가는 여성들의 이제 그 동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중국으로 왔는데 북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근데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됐나니까 10년 됐대요. 제가 2008년에 넘어왔는데 이 사람은 98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북한이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인 거죠. 넘어왔는데 노래방을 뛰더라고요. 중국에서. 야, 빼짝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뭐 다 꿈이니까 진짜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저 놀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을 알게 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팔려간 집이 민박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래방 도우미를 했나 봐요. 근데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예쁘고 어린 아가씨들이 왔으니까 그냥 돈 벌게 해주겠다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고한다고 그러더래요. 신고한다고. 그래서 이 여성뿐 아니라 제가 많은 걸 보고 경험을 했는데 진짜 일을 똑같이 하고도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도 봤고요. 욱해가지고 싸웠는데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강제북송 당한 사람도 봤고 신분이 없는 이유로 이렇게 막 악용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한 동생은 채팅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려요. 어려서 제가 동생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정말 신분이 없는 이유로 원해서 여러분 내가 내 새끼를 살릴 방법이 중국에 팔려가는 것밖에 없다. 북한 땅을 벗어나야 뭔가를 하니까 이런 생계적인 그런 걸로 절박함으로 해서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와가지고요. 악용되는 사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나라 없는 백성이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3번의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겪게 됐는데 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중국에 딱 7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째로 팔려갔던 집에서 전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한국을 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너무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이제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중국이 장기 매매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기억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뭐 자기가 정해서 나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눈 떠보니까 북한이었어요. 정말 북한이 좋아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혹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각자 우리가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일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계를 위해서 팔려갈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너무너무 저는 처참했고,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냐면, 제가 중국 내 탈북민들 선교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여성들이 꼴이 없는 소예요. 농촌에 팔려가는데, 팔려가는 그게 엄청나요. 1차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면 브로커선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 순서에 따라서 걸러서 뭐 시내로 뽑는다든가, 좀 나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왔다던가, 벌품이 좀 없다 하면은 농촌 저기 완전 시골로 다 보내버려요. 중국은 너무 놀란 게 남자가 돈이 없으면은 결혼을 못 한대요. 중국은 이게 문화가 여자를 사오는 문화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장가 가는 걸 꿈도 못 꾼대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체가 북한 여성을 원한대요. 그러다 보니 완전 농촌 아니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던가, 또 이런 진짜 소위 말하는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하죠. 깡패.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도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팔려갔어도 그렇게 살면 뭐 좀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 가족 전체가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였잖아. 그럼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내가 원치 않은 결혼을 했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중국은 이 친척 간의 우대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요. 이 동네에서 나는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차로 길을 막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화로 도망쳤다 하니까 도망칠 그 지리가 뻔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다 친척이니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죽어라! 얻어맞고. 이건 뭐 제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했던 우리 그 베가몬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건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꼴이 없는 소가 돼서 막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일인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는 내가 한국으로 너무 가고 싶어갖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들을 설득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왔는데 그런 수모를 받고, 여자지만 여성으로서의 삶을 한 번도 못 살아봤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여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바뀌는 거예요. 여기처럼 나가서 농사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탈북민이니까 기초자금도 나오고 임대 아파트도 나와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이게 한국에서 우러러봤던 나라고, 와보니까 중국이랑은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발 디디는 순간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들이 중국 남편 다시 만나서 살고 싶겠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정말 잘해줘서 데려와가지고 같이 끈끈하게 이어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북한 여자라고 천대하지 않고 잘해준 남편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자녀만 데려오고 내 새 삶을 위해서, 이렇게 새 출발을 위해서 중국에 팔려갔던 남편과는 인연을 정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뭔가 할 정도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진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가 오늘 너무 좀 무겁죠. 이게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요, 중국에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산 이후로 저는 감사함이 단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나라에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오직 애국은 투표로 하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감사가 그냥 끊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호호호 웃으면서 살고 있고 물론 정착은 힘들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40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본의 아니게 나이를 말하네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큰일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편하고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내산에 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자살률 1위래요. 왜 1위입니까? 왜? 살아야죠. 이렇게 팔려가는 사람들 악용되는 사람들도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죽어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들면 탈북민 영상 찾아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아요. 죽지 말아요. 예, 전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탈북 역사 30년이에요. 중국에 팔려간 여성들이 지금 낳은 자녀가 20살이 넘었어요. 청년이 됐어요. 제주도에 왔다 갔거든요. 저희 선교 차원에서 초대를 했는데 야, 이 친구들이 겪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네에서 싸우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북한 사람이라 신고할까봐 자식이 맞고 들어와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그게 상처였대요. 근데 이제는 내가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고 우리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제 철이 드니까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선교팀에서 간증 나누면서 엄청 울었어요. 저희가 아기를 낳고 살다가도 강제 북송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기 위해서 또 탈북하고 또 잡혀나가고 또 탈북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에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나쁜 게 뭐냐면요.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중국이 난민 보호로. 그럼 탈북민이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으면 난민으로 인정해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절대 안 하잖아요. 북한이 더 나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자기 그 북한 사람들을 신고해주면 돈을 줘요. 정작 자국민은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신고를 해주면은 그 중국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에 돈을 지불한다니까요. 그 대가로 중국 정부는 뭘 받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자원을 마구 퍼다 써요. 헐값에. 이런 이해적인 관계에서 인도적이거나 생명 존중, 인권은 아예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중국인 거죠. 그래서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쁘다고. 정말 언제면 중국이 바뀔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게 진영이 자유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한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봐요. 북한 사람들 돌려보낼까요? 대한민국으로 보냈고 대한민국이랑 엄청난 국익적인 관계에서 또 협력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했겠죠, 중국이. 그래서 저는 탈북민 이제 인권에 대해서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을 다 구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데려와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중국에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도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너무 기쁜데 그게 내가 발 편하게 자고 먹고 일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의 보금자리 대한민국을 못 만났다면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대한민국 정부와 또 세금으로 우리를 맞아준 국민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살 테니까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북한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탈북민들을 너그럽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범죄하고 악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북한을 잘 몰라서 내가 아는 생각 범위 안에서 탈북민을 바라보고 정말 북한에서 와가지고 또는 정말 그런 나라에서 온 게 그렇지 또는
아니 어떻게 가족을 두고 혼자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들을 탓을 했는데 이게 북한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좀 관심 갖게 올바르게 바라봐 주시는데 조선중앙을 방송을 바라보면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북한 땅에서 처절하게 정말 우여곡절 다 겪고 나온 그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탈북민들의 삶을 봐야 북한을 제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험에 의한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슬리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다면 악플 말고 조언으로다가 잘 달아주세요.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산 지가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어 와서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은정 TV도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